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27일 화요일 아침 9시 30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별한 악재가 있고 그러진 않았고요. 여전히 시장은 그 기술적인 이유, 투기적인 이유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락했지만 이게 아직 하락 전환은 아니죠. 그죠? 하락 추세로 전환은 아니고 아직까지는 강세장 중에 상승 중에 눌림, 조정입니다. 아직까지는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조정의 폭이 생각보다 깊고 조정의 기간이 생각보다 길기 때문에 조정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이제 우리는 의심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젯밤은 하락 마감하긴 했는데요. 보시면은 근데 오히려 상승 종목 수가 더 많은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보시면 나스닥과 IT 빅테크가 많이 빠진 거예요. 그죠? 나머지 종목들은 분위기가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자체는 좀 혼조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기존에 많이 올랐던 IT 빅테크가 빠지면서 시장 지수가 좀 빠졌다는 게 특징입니다. 어제 유럽 증시는 그냥 혼조하게 마감을 했는데요. 유럽 증시는 조금 좀 먼저 빠졌었기 때문에 약간 좀 지지력을 제어하긴 듯한 독일 증시의 경우는 여기 어딘가가 중요한 지지선인데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서 한 2거래일 동안 일단 지지력을 확보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지지력이 별로 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일단은 요렇게 전 세계 증시는 아래쪽으로 계속해서 일단 가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하락 추세 전환까지는 아니고 일단은 조정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자리 부근까지 내려와서 이제 지지력을 확인하는 증시들이 좀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조정의 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조정의 폭도 이제 좀 나오다 보니까 이 정도쯤이면 이제 반등해야 되지 않겠어라고 하면서 이 조정이 좀 버벅버벅하는 그런 곳들이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 그 와중에 이제 미국 나스닥 같이 한동안 좀 너무 강했던 친구들은 이제서야 좀 조정의 폭이 더 커지고 있기도 하고 하여튼 좀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 증시도 좀 먼저 조정이 좀 많이 나왔던 증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먼저 빠졌죠. 그죠? 그러니까 먼저 빠졌던 친구들은 이제 한 2주, 3주 가까이 빠지니까 이제 슬슬 단기낙 폭과돼. 이제 슬슬 조정을 끝내고 반등해야 되지 않겠어라는 그런 심리가 있고 미국 증시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동안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이제서야 좀 빠지는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다 같이 상승 중 눌림, 다 같이 조정 중이긴 하나 이 서로의 온도 차이가 분명히 좀 있긴 있습니다. 먼저 빠졌던 친구들은 이제 그만 올라가면 안 되냐 그러고 있고 아직 안 빠졌던 친구들은 이제서야 빠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아직까지 상승 중 눌림이고 아직까지 근데 이 눌림이 계속되고 있다. 아직까지 이 조정이 계속해서 끝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자면은 특별한 재료는 없었습니다. 네, 특별한 재료는 없었고 시장을 움직일 만한 그런 악재 이런 건 없었고요. 그냥 빠지고 있는 거고 어젯밤에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 채권 발행은 계속 채권 입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3개월물, 6개월물을 발행했고요. 금리가 이제 조금 좀 높아졌네요. 그죠? 한 5.1%, 5.2% 정도에 이렇게 입찰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이상한 건 없고요. 하여튼 그래서 오늘인가 내일인가 내일 모레도 또 아마 채권 입찰이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이렇게 시중의 유동성은 조금씩 빨리고 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지금 조정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죠? 예. 언론에서는 모르는 척하고 있지만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게 매파적인 FOMC의 영향과 저 대규모 채권 발행 때문에 지금 빠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 좀 할까 하는데요. 일단 S&P와 나스닥은 어젯밤에 올랐다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분봉을 잠깐 보시면 장 초반에 올랐다가 빠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저항을 확인했다라는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 그냥 빠진 게 아니고 장 초반에 강했다가 장 후반에 약해진 거죠. 그죠? 올랐다 빠졌기 때문에 저항을 누적한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어떤 조정, 지금 하락인데 이런 하락을 좀 가속화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어젯밤에 하락했다고 이게 이제 하락 추세의 전환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건 S&P인데요. 지난 몇 거래일간의 어떤 저항이 있었는데 그런 저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빠졌기 때문에 일단
그 조정의 강화 뭐 이런 의미가 좀 있긴 있겠습니다. 사실 근데 이런 건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그죠? 왜냐하면 이미 금요일 날에 지지력을 붕괴시켰기 때문에 어젯밤 하락하는 게 자연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더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도 그렇습니다. 나스닥도 어젯밤에 장 초반에 올랐다 빠졌기 때문에 지난 3거래일 동안 저항 누적했던 여기 어딘가 매물대가 있죠. 매물대를 재확인하고 빠졌다. 그래서 어떤 하락의 강화, 이런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도 일단 뭐 빠져야 될 자리에서 빠졌고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됐죠, 그죠? 예, 한 1점 몇 프로 빠졌으니까 뭐 급락이라는 표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단 그 하락이 자연스러운 날에 하락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의 폭은 깊어지고 있다 싶고요. 나스닥은 사실 좀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난번에 여기까지 빠졌잖아요. 한 15,000 초반까지 빠지고 나서 여기서 어젯밤에 고민한 거잖아요.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고민한 건데 이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나스닥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 어젯밤에 하락을 함으로 인해서 좀 이제서야 좀 그 조정이 아닐 수 있다, 뭐 요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난번에 한 15,000 초반까지 빠지다 말았었을 때는 여기서 만약에 얘가 반등 시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동안 그 조정의 폭이 워낙 작았었기 때문에, 워낙 시장이 강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15,000까지밖에 안 빠지고 여기서 반등을 시도했다면 분명히 여기 있는 이 전고점, 직전 고점을 넘어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긴 봤는데요. 근데 일단 어제 밤까지 빠짐으로 인해서 그래도 낙폭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누적이 됐습니다. 이 정도쯤 됐으면 다음번에 반등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이제 뭐 여기 부근까지,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어제 밤까지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 다시 재반등을 시도를 한다면은 여기는 넘지 못할 가능성이 그래도 이제 좀 생겼다. 이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낙폭이 좀 많아지면서 일단 다음번에 고점을 넘지 못할 그런 가능성 정도를 좀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 싶고요. 어젯밤에 이제 그 미국 나스닥은 뭐 이런 식으로 하락을 했는데 사실 어젯밤에 저도 좀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해야 되나, 어젯밤에 당장 뭔가를 좀 진입을 해야 되나라고 살짝 좀 고민을 하긴 했었는데 약간 장 초반에 올라갈 때요. 근데 일단 그냥 자긴 잤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하방에 진입할 그런 그 절호의 찬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일단 가만히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어떤 하방 생각, 뭐 어떤 하방 투자를 하는 거는 하루 하락하는 걸 먹기 위함이 아니고 이 추세적인 하락을 먹기 위함인데, 어젯밤에 하방 베팅을 하는 거는 좀 하루 만에 시세를 먹기 위해 진행하는, 예, 만약 어젯밤에 이제 하방을 진입을 했더라면 그거는 이제 하루 시세를 먹기 위해 진입하는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젯밤에도 일단 그냥 가만히 여전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잤습니다. 하여튼 아직까지는 조정에 불과하고요. 분명히 더 꿈틀꿈틀하는 기회가 온다. 그때 꿈틀꿈틀하면 이제 그때를 기회로 삼자, 뭐 이렇게 일단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특히 나스닥을 보면요, 이거는 이제서야 기간 조정에서 가격 조정으로 조금 좀 연장이 되나 하는 걸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정도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이 미국 증시는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분명히 의미 있는 그런 급반등이나 이런 게 한번 올 수 있다. 반등이 오면은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하자. 지금 하방 진입을 하는 거는 다소 추격의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뭐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좀 의심은 좀 드는 자리예요. 예를 들면 애플 같은 거를 보면은 애플도 지금 이제 보시면 이 단기 쌍고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도 자리가 됐거든요. 지난 5거래일 동안 어딜 넘지 못하고 있네. 지난 6거래일 동안 어딜 넘지 못하고 있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됐어요. 어젯밤에 애플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거든요. 급등할 수 있고 랠리를 펼쳐야 되는 그런 날인데 그런 날에 못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분위기가 좀 굉장히 안 좋아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애플도 지금 이제 물론 어딘가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켜야지 아래로 가는 거죠, 그죠? 지지선을 붕괴시키지는 않았는데 일단 애플 모습을 보니까 조금 일단 뭔가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긴 했다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그래요. 엔비디아도 어젯밤에 하락을 하면서 일단 어딘가에 일단 저항 뭉태기를 확인을 했습니다. 몇 거래일 동안 어딜 넘지 못했고요. 다만 중요한 지지선을 깨진 않았습니다. 오늘의 종가가 어젯밤 급락했는데 이 급락한 날 종가가 마침 딱 중요한 지지선이에요. 아직 중요한 자리를 깨진 않았다. 근데 지금 대부분 이 주도주들을 보시면은 흐름이 좀 굉장히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조만간 뭔가 기회가 오지 않겠느냐 싶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위쪽으로 한 번 더 무리하게 이제 종목들이 쳐 올려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은 그제서야 이제 하방을 좀 진입하면은 좀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이 추세적인 상승장이라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 이 변동성도 이제 슬슬 살아나고 있긴 합니다. 변동성 지수 보시면 얘도 언젠가부터 이 어딘가를 잘 죽이지는 않고 있어요. 그죠? 어딘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더 이상 잘 죽지는 않고 있다.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빅스도 봉의 길이가 조금씩 길어지고 있죠. 예. 지금 전반적으로 다 봉의 길이들이 길어지고 있어요. 달러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뭐 주식시장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봉의 길이들이 짤막짤막했는데 이제 봉의 길이들이 조금씩 길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봉의 길이가 길다라는 건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거고, 변동성이 확대된다라는 거는 조만간 어떤 방향 전환을 뭐 암시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좀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다 싶습니다. 그래서 변동성 지수도 이렇게 잘 버티고 있다라는 거 정도 체크를 좀 했고요. 달러와 금리는 뭐 특별한 일 없이 급격했던 움직임에 대한 되돌림 정도 나타났습니다. 달러 급등에 대한 되돌림 정도 나타나서 특별히 할 말은 없고요. 금리도 뭐 급격했던 움직임들의 되돌림 뭐 이 정도 나타나고 있어서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보시면 금리는 확실히 그 3.825 뭐 이런 자리가 좀 중요한 자리인데, 10년물 국채 기준으로 해서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인데, 이 자리를 지금 일단 넘어가냐 마느냐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 위쪽으로 일단 저항을 많이 확인하고 있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건 일단 제한적으로 보이지 않냐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충분히 전환 가능성 이런 거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일단 채권 투자하신 분들 혹은 그 채권 투자 생각이 있으신 분들 슬슬 이제 중요한 지지선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숟가락씩 뭔가 채권 투자를 좀 해 나가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오랜 어떤 금리 상승기나 이런 걸 끝내고, 오랜 어떤 저항 테스트를 끝내고 이제 위쪽으로 테스트는 끝난 듯 하니까 아래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채권 투자를 뭐 다시 한번 어쨌든 좀 고려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까지 좀 살펴봤고요. 나머지 뭐 특별한 건 없죠. 그죠? 네, 하여튼 뭐 이런 모습이다. 다른 거 뭐 이야기할 건 없고, 하여튼 국제유가 같은 거 보시면 계속해서 이 중요한 자리들을 넘지 못하고 있고, 아래쪽에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있다. 별로 이렇게 지지력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죠? 국제유가가 지금 추세적인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걸 반영하는 거겠죠. 그죠?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구리 같은 거 원자재들도 하여튼 빠지고 있다. 중국 증시가 약해서 그런 걸 들 수 있다 싶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 저기 러셀 지수 이런 거는 이미 중요한 지지선이 붕괴가 돼가지고요. 쌍고점 완성했죠. 쌍고점 완성해서 반등시 매도 전략이 이제 어떤 정석적인 전략이 됐다. 이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러셀 지수는 이 코스피 지수와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그런 경향성이 좀 있긴 한데요. 지금 보시면 흐름이 영 안 좋죠. 그죠? 최근에 찔끔 올라왔는데 찔끔 올라오고 나서 다시 빠지고 있다. 가장 먼저 빠지고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오랜 박스권인데, 하여튼 뭐 별로 분위기가 좋아 보이진 않죠. 그죠? 지금 강한 건 나스닥과 IT 빅테크다. 그나마 나스닥과 IT 빅테크도 이번 주에 좀 약한 모습 보이고 있으니까 이제 뭔가 좀 계절의 변화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지금 한국 날씨는 어떻습니까? 지금 장마철 와가지고 이제 어떤 계절의 전환, 어떤 뭐 간절기라고 표현을 하나요? 그죠? 그런 그 계절이 넘어가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주식시장도 약간 간절기 비스무리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죠. 그죠? 매우 뜨거웠던 시기가 지나고 지금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지금 해서 어떤 방향 전환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다? 어떤 뭐 느긋한 뭔가 포지션 매집, 뭔가 느긋한 매집 그런 거는 지금은 어쨌든 뭐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나 추격은 안 된다. 매집과 느긋한 매집과 추격은 분명히 다른 거죠. 그죠? 그걸 분명히 좀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말씀드렸다시피 좀 배짱을 튕기자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그런 게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오늘 한국 증시는 일단은 미국 증시 하락 마감했으니까 일단 하락 출발하거나 뭐 그러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하락 중인데요. 하여튼 중요한 자리, 계속 하락하고 싶으면 중요한 자리를 깨야 됩니다. 340 초반 여기 어딘가가 지금 지지선으로 활용이 되고 있죠. 이 자리를 깨야지 아래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 깰지 말지 지금 고민 중이고, 코스피는 제가 뭐 일찌감치 하락 전환됐다라고 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하여튼 뭐 이런 거는 하여튼
뭐 이미 이미 뭐 하방은 위쪽에서 뭐 진입이 좀 되어 있었어야 되는 게 좀 맞긴 맞는 거고, 반등 올라온다 하던 뭐 아니면 뭐 반등 기다리시든가요. 하여튼 뭐 지금은 뭐 딱히 뭐 할 건 없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뭐 멈춰 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쨌든 340 부근에서 뭔가 좀 지지력이 있긴 있는 모양이에요. 일단 340 부근에서 버티고 있다. 이거 장 막판까지 봐야 돼요. 여기 340에서 버티면서 양봉으로 올라올지 아니면 음봉으로 이렇게 하락 마감할지 아직 모르는 겁니다. 중요한 자리에서 일단 싸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자리에 대한 어떤 테스트가 완전히 끝나면은 이제 뭐 하락 전환이나 어쩌다 뭐 계속해서 뭐 하락한다 뭐 그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그죠? 하여튼 340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오늘 이렇게 마감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또 저항 누적의 의미가 있겠죠. 어떤 하락 강화 그런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마감하면 풋옵션이 이렇게 마감이 되고, 그러면 풋옵션들은 21선을 5거래일 동안 지킨 꼴이 되기 때문에 만약 오늘 이렇게 마감하면 또다시 급락 폭락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보시면 되겠죠. 그죠? 하여튼 잘 하락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코스닥은 뭐 하는 날일까요? 여기 보시면 중요한 지지선이 이 자리죠. 중요한 지지선 오늘 지지력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뭐 보니까 붕괴될 것 같긴 합니다. 오늘 분위기가 뭐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아 보이네요. 그죠? 중국 증시도 뭐 분위기 별로 안 좋아 보이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그 코스닥은 오늘 이 자리 완전 붕괴시키면, 종가상으로 붕괴시키면 이제 하락 전환이라고 할게요.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하락 전환하는 게 코스닥에 좀 의미가 있겠죠. 그죠? 마침 이런 에코프로 종목들도, 그러니까 에코프로 친구들도 지금 보시면 오늘 하락하면 이렇게 의미가 있어진다고요. 오늘 이렇게 하락을 하면은 의미 있는 고점을 드디어 만들었다라고 인정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여튼 오늘의 움직임은 좀 중요할 것 같다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종가죠, 종가. 지금이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종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끝까지 좀 보고 움직이셔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고 어제 올랐던 부분을 지금 일단 전부 그 되돌리고 있는데요. 지금 삼성전자는 강하고 하이닉스는 좀 많이 약합니다. 예. 하이닉스는 보시면 전일 상승을 거의 다 되돌리고 있죠. 이런 거는 분명히 약한 모습, 계속 하락 강화 이런 의미가 있을 거고, 다만 이제 삼성전자는 어제 중요한 저항들을 돌파한착했기 때문에 이 지금 뭐 그 오늘 이렇게 뭐 조금 하락한다라고 해도 일단 뭐 당분간은 일단 그래도 좀 편할 수 있습니다. 당분간은 좀 괜찮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어제 급등했던 거에 대한 약간의 그 되돌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일단 괜찮다. 어제 양봉을 완전히 훼손시켜 버리면 이제 어제 상승이 오버슈팅 이렇게 인식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삼성전자는 강한 겁니다. 물론 강하다고 해도 여기 전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완전히 뭐 건강한 건 아니나 이 정도 조금 하락해서는 일단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강한 걸로 봐줘야 되는 게 맞긴 맞습니다.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 미국 증시 하방 베팅을 보시는 분들이나 뭐 어쨌든 그 전반적으로 하방 진입을 기다리신 분들은 일단 조금 더 기다려 보자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고요. 하여튼 뭐 위에서 매집하셨던 분들은 계속해서 일단 뭐 쭉쭉쭉 시간 잘 보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일단 뭐 반등 기다려 보고 있습니다. 반등시 매도 전략 하려고 반등을 기다리고 있고, 이쯤 됐으면 하여튼 뭐 주식 들고 계신 분들, 뭐 상방 베팅 하신 분들은 슬슬 비중 조절 조금씩 비중 축소 고려하시거나 하는 게 좀 좋겠죠. 뭐 반등 올라오는 걸 기다렸다가 비중 축소 하시는 것도 뭐 괜찮은 전략일 수 있고요. 하여튼 지금 약간 좀 전반적으로 애매합니다. 그죠? 한 일주일, 2주일 조정이 좀 계속됐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피로감도 이제 조금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 지금 보시면 일단 340을 잘 깨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 일단 우리가 좀 잘 봐야 되겠다. 340 시원하게 안 깨면 어쨌든 뭐 4거래일 동안 지켰다고 또 반등 나올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좀 애매한 때긴 해요. 대응이 좀 어려운 시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말씀드렸다시피 의미 있는 무슨 신호가 나오면은 그제서야 움직이자, 뭐 이런 이야기 뭐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